자, 볼게요. 자, 규원가입니다. 규원가. 자, 난설은 허씨, 허난설은 허균의 누입니다. 예전에 이거 막 구구절절이 뭐 한 2, 30분 얘기했는데, 그냥 갑시다. 귀찮아요. 그래서 허난설은. 딱 짧게만 얘기하면, 김성립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김성립. 그래서 김성립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 허난설원이 나이가 29인가? 그때 아마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김성립은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7년 동안 집에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허난설은 혼자서 이렇게 애 둘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살이를 좀 당해요. 왜냐면 허난설원이 시를 지으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 남자가 시를 지으면 사람들이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성립의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며느리가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그랬고 두 자식이 다 죽어요, 일찍. 죽어서 결국엔 나중에도 이제 본인도 죽습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의 그 글이 워낙 대단해서 지금 우리가 K 한류 열풍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그래서 허난설원의 그 글, 그 문집을 받기 위해서 사신인 듯 거짓말하고 와서 허균에게 그 문집을 받아갈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되게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허난설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난 것, 두 번째 조선에서 태어난 것, 세 번째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던. 그리고 이제 허난설원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맞나? 이름이 허엽 맞나? 허엽일 거예요. 허엽. 그 허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황진이와 인연이 있었던 그 서화담, 바로 서경덕 선생의 바로 이제 또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엽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이름에 외자가 되어 있잖아. 보통 이제 허균, 허엽 이렇게 외자로 되어 있으면 거의 이제 왕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허균도 그렇고 허난설원도 그렇고, 결국 그 또 이제 그 허엽이라는 사람은 강릉호 씨가 아닌 것 같은데, 알았는데 또 까먹었네. 제가 강릉에서 아침마다 그 뭐죠,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 두부를. 왜냐면 그때 서민들은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두부를, 그래서 그분의 호를 따서 초당 두부가 그래서 지금도 있죠. 그래서 가장 그 어떤 럭셔리한 두부라고 하지, 초당 두부. 그리고 이분들, 그저 허난설원, 허균, 특히 이제 옛날에는 공주에게도 그 한자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공주에게도 언문이라 그래서. 그런데 허난설원은 사실 전부 다 한자를 다 썼어요. 문학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당시 이제 조선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달, 이달이라는 사람에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윤동주에게 시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학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당시 이제 유성룡, 바로 이순신 친구죠.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유성룡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이다 그러면 뉴턴한테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뭐 아인슈타인이나.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그런 사람들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단하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그냥 막 3, 40분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걸 빨리 나갑시다. 자, 규원가. 자, 보시면 난설은 허씨. 우리 신사임당은 아는데 허난설원을 잘 몰라요. 신기하게도. 중국의 그 대학에 허난설원의 그 작품만 연구하는 그런 과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베트남, 일본에서 유명한 게 허난설원이에요. 우린 잘 모르죠. 자, 허균의 누입니다. 자, 규원가라고 했을 때 이 규라는 것은 뭐냐면 뭐 귀여운 표현이 아니죠. 이게 귀여운 표현이 아니라 이 규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수,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규. 자,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망하다. 그럼 아녀자가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남편을 이렇게. 남편을 원망. 그래서 저것을 우리는 규언가 혹은 이제 규부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남편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신사임당은 여러분들 시집살이 안 했어요. 신사임당은 엄마 집에서 지냈어요. 친정에서. 엄마 집에서 지냈고, 그리고 그 남편이 오히려 신사임당의 눈치를 좀 많이 봤죠. 그 남편 이름 뭐더라? 되게 웃긴데, 남편 이름이.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마음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또 아들은 천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자기가 천재니까 좀 사가지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구예요? 율곡이이죠. 조선의 천재, 9번의 장원급제. 그래서 또 이제 아내는 또 신사임당 또 아내는 또 이제 자기 집에 있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 이름 뭐지? 되게 웃긴데 그 남자 이름. 그 남자가 이렇게 있다가 그 나중에 신사임당이 먼저 죽거든요. 신사임당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 죽으면 재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 남자 뭐라 했게? 실소이다. 싫어. 맞아. 임종 때.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저기 헌한서론 같은 경우는 시집살이를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 얘기 또 뻗어나가네. 저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장가가다예요. 즉 남자가 장인어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바로 뭐냐면 장가가다 결혼 제도의 사람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가 집이었고 남자가 혼수였어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남자가 장인어른, 즉 여러분들의 부모님 댁으로 남자가 이런 걸 우린 뭐 대릴사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갔고요. 중국의 제도가 시집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왔거든요. 시집 가는 건 뭐냐면 여자가 시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그 1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자가 집이 되고 이제 여자가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혼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죠. 시집살이가.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지금 시집살이 많이 없을 걸.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그렇지? 왜냐면 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쯤은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시아버지나 요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그 X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깨어있는. 그래서 시집살이는 많이 없을 거예요. 특히 시집살이는 사실 남자하고는 상관없이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집살이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마 뭐 동기들이나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괜찮을 거야. 자, 그렇게 뭐예요? 시집살이 그게 뭡니까? 옛날에야 여러분들 시집살이 있었어요. 왜냐면 곡간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곡간의 열쇠를 결국 본인이 은퇴할 때 그 맏며느리에게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만큼 뭐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좀 물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아무튼 규어갑니다. 자, 난설은 호시예요. 가자. 이거 슬픕니다. 우리 난설은 호시. 이름도 예뻐 얘들아. 옛날에는 여러분들 봐봐. 우리 신사임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임당이 뭐예요? 우리 수호제기 배웠죠. 수호제기, 그치? 그 수호제가 집 이름이잖아. 그래서 신사임당, 그 사임당이 집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임당 신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설원도 집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죽헌 이런 것처럼 헌자 들어가면 집이에요. 그래서 난설은 허씨. 근데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예뻐요. 초희입니다. 초희. 허초희. 이름 여리여리하고 예쁘지 않아요? 허초희. 최룡선. 너무 가이래요. 옛날에 최룡선 국악원이라고 했을 때
아는 선배들이 그랬어. 야, 좀 너무 기수련원 같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자, 너 한복 입고 해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자, 갑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벌써 이런 뜻입니다. 좀 물 먹고 있는데요. 자, 물 먹는 하마가 생각나네요. 자, 엊그제 젊었더니, 그죠? 하마는 물 먹죠. 아프리카 5대 맹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여기서 하마는 벌써 이런 뜻이에요. 벌써 어이 다 늙었구나. 그래서 하마 뭐 필수 어휘는 아닙니다. 하마. 자, 벌써 다 늙었구나. 그죠? 엊그제 젊었었는데 벌써 늙었어. 자, 소년행락, 즉 옛날에는 소녀라는 말보다 소년, 즉 어린 시절을 소년이라고 했어요. 소년 때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말해도 뭐 의미 없다. 이렇게, 그지? 말하는 것이 속절없다. 의미 없다. 늙어서 서러운 말씀 하자니. 서러운, 요거 물결 잡아. 전체 지배적 정서야. 되게 서러운 거야. 서러운 말씀을 하자니 목이 메는구나. 이 목 메는 사람 많네요. 앞에도 목이 맸었죠? 막 이거 목이 맸었죠? 이렇게 울어본 적 있지 않니? 너희들? 그렇지, 그렇지. 막 억울하면, 그렇지. 그래서 고니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근데 뭐라 그냥 한없이 귀엽기만 해. 그지? 선생님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데. 커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어요. 20대 중반 정도 됐을걸? 그때 군대 갔다 와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고 극장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고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아, 정말 거기 숨겨져 있는 은유가 다 보여서 이 얘기 아마 서현이는 들었을 것 같은데 막 미친 듯이 울었어. 마지막에 너의 머리에 별빛이 내렸어.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거기 숨겨지는 은유가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하울하고 그 여자 이름이 소피죠. 우리말로 오줌이란 뜻인데 그 걔랑 둘이 공중 산책하죠. 그거 알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게 원래 그 노르웨이에 맞을 걸 노르웨이에 아마 동화일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가요. 이렇게 둘이 같이 가. 그때 이제 하울이 괜찮아 나만 믿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애가 혼자 걸어요. 혼자 하늘을 걷거든요. 막 그 요괴들이 막 날아오는데 혼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혼자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울이 원래 모습이 요괴예요. 원래 괴물이야. 원래 괴물인데 얘가 이제 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미남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점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피가 이제 마법에 걸리는데 하울의 시점에서는 소피가 되게 마법에 걸리기 전에 아주 예쁜 여자애로 나와요. 근데 어떤 마법이냐? 할머니가 되는 마법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할머니가 맞아. 마법에 걸려서. 근데 하울은 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얘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거기 한 중반쯤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하울이 이렇게 쫓기거든요. 움직이는 성이 뭐냐면 다 쫓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를 엄청 입어요. 싸우다가. 그리고 이제 막 숨기고 있는데 이제 소피가 이제 들어가죠. 문 열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하울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 원래 되게 멋진 모습인데.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울이 그러죠. 넌 내 모습을 보면 날 싫어하게 될 거야. 근데 소피가 가서 그냥 안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하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까지 도망만 다녔어.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켜야 할 것이 생겼거든. 이 얘기하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센토다이 세니아이레 와타시니가 또르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너. 이제 너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난 이제 싸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거기서부터 내가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 여기가 막, 여기, 뭔지 알죠? 여기 뭐, 바르르 떨리는 거 있잖아.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이야, 수면이 계속 올라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마법이 안 풀렸던 걸로 나는 이해했거든? 그래서 이제 흰머리인데, 너의 머리에 별빛이 내렸어라고 했을 때 내가 터진 거야. 울음이 빵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목으로 오는 거 있잖아.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음악이 나와. 마지막에 음악이 막 나오는데 옛날이잖아. 지금이야 여러분들 뒤에 늘 쿠키 영상이 있어서 끝까지 앉아있으면 꼭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냥 영화 끝나면 불을 켜버렸어, 이 새끼들이. CGV 나쁜 놈의 새끼들. 불을 켜버린 거야. 나는 이미 주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난 거야. 왜냐면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갑자기 우와 애들이 일어나는데 다 초딩들인 거야. 앞에가 다 초딩이야. 그러니까 이놈들 그래서 초딩들이 일어나더니 애들이 막 가잖아. 근데 얘네들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면서 뭘 느꼈겠어. 그냥 와 괴물이다 뭐 이게 다잖아. 그리고 막 지나가면서 어떤 놈이 그런 거야. 저 아저씨 운다. 그 내가 여기서 괜찮아. 막 운다. 근데 그 극장표 이렇게 좀 남은 것들 있잖아요. 팝콘이나 이런 거죠. 나한테 던지기 시작했어 한 애가. 왜요?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던졌어. 근데 내가 맞은 거야. 근데 그걸 맞았는데 내가 일어나서 네가 그러면 안 돼!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계속 그리고 애들이 다 가고 그리고 이제 좀 추스리고 혼자 남았었어. 혼자 보러 갔어요? 이거 혼자 보러 갔지 그때. 그래가지고 누가 있었으면 더 창피했을 거야. 그치. 야 만약에 썸녀하고 같이 갔어 봐. 여러분도 그런 거 잘 안 울잖아. 뭐 예를 들어서 서연이하고 같이 갔다고 생각해봐. 서연이 뭐예요 이게? 막 이러긴데 옆에서 얘 이거 좀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 이게 다 추스리고 이제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거야 그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때 후드티 입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너무 이제 좋은 영화를 봐가지고 그래서 옷을 벗었죠. 이제 집에 왔으니까 딱 벗는데 그 후드티 그 뒤에 여기 그 있잖아 모자 있잖아 거기에 이 새끼들이 던졌던 팝콘이나 이거 보면서 또 그 감정이 그 감정이 또 올라와가지고 늙어서 서러운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자, 부생모욕 신고하여 이내 몸 길러내제. 사음보예요 가사는 늘. 자, 부생모욕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길러. 옛날에는 아빠가 애 낳았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아버지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 남자는 하늘이었고요 여자는 땅이었어요. 기르니까, 그치? 어떤 땅에서 이제 곡식들이 나는 것처럼 자식을 기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부생모욕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부생모욕. 자, 그냥 뭐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모님이 신고. 그 신자 무슨 신? 매우신. 그래요. 매우신. 자, 맵게 고생하여, 즉 몹시 고생하여 이내 몸을 길려낼 때. 그렇지, 잘했어. 공우 배필은 못 바래도. 공우 배필 동그라미. 즉 바로 뭐냐면 벼슬아치의 아내 이런 뜻이에요. 벼슬아치의 아내. 공우 배필. 벼슬아치의 아내는 바라지 않아도 군자호 호구. 군자호 호구 동그라미. 군자의 호구 아닙니다. 군자의 좋은 짝. 그게 괜찮은 사람의 짝. 군자 호구 동그라미. 자, 원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정우성까지는 바라지 못해도 최룡선 정도는 원했다는 얘기예요. 확 들어오죠? 이해가 딱 되죠? 제 호구 아닙니다. 자, 원하였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 현생, 내생. 그래서 그냥 전생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이요라고 하셔도 됩니다.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의 연분. 이게 이제 월하노인이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 큐피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인연을 연결해주는 그런 노인입니다. 즉 천생연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월하의 연분 혹은 운명으로. 장안유업 경박자 세모. 장안유업 경박자 세모 칩니다. 이게 남편입니다. 장안의 즉 서울의 노는 협객 경박한 남자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장안에서 노는 협객 경박한 남자. 쉽게 갈까요? 건달입니다. 그렇죠? 장안에서 노는 협객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 악몽이겠죠? 당시에 용심, 마음을 쓰는 것이 뭐 같았다?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았다. 자, 3528 겨우 지나서 3528
3, 5, 15살, 28, 16살. 그러니까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3, 5, 2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살, 16, 보통 이때 결혼하죠. 15, 16때 보통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3, 5, 28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그럼 또 그 아이가 또 3, 5, 28에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그러면 약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할머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45 정도 되면 증조 할머니 되는 거고요. 60대면 비로소 이제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5세 되면 이제 비로소 살아있는 화석이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인 거예요. 전체. 옛날에 이제 일찍 났죠. 자, 3528 겨우 지나. 자, 천연 여질, 그냥 아름다운 모습 정도. 많이 사용되는, 자, 한자성은 아닙니다. 아름다움, 천연 여질 동그라미 잡으세요. 여인의 아름다움이, 즉 성숙함이 절로 생기니 이 얼굴 이 태도로 결혼하였더니, 백년의 약속을 하였더니, 연광은 세월이란 뜻이에요.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밑줄 한번 쳐볼래? 조물주가 시기하다. 이거 관용적 표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명 정도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상대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둘이에요. 내 탓이거나 아니면 운명이거나 운명이거나. 이해가죠? 조물주가 시기해서 우리의 행복함을 조물주조차도 시기해서 갈라놨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조물주가 시기해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봄바람 가을물이, 요게 좀 어렵죠? 배울이 북진하듯. 어쨌거나 여러분들 가사나 시조를 볼 때 이런 듯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비유라고 꼭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하실 때 듯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비유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뭐예요? 자, 봄과 그 다음에 가을이에요. 자, 물은 흐르는 거니까요. 배올이 북이라는 거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거는 배, 올, 이. 배의 올. 그러니까 배는 천이잖아요. 옷감. 옷감의 올이니까 실. 그죠? 배올이 북을 지나듯이, 이런 뜻입니다. 배틀할 때요. 배틀할 때. 배틀하는 건 이게 싸우는 거죠. 배 틀을 이렇게 해서 옷감을 짤 때, 세로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 하고 나서 요게 있어요. 이거를 가로줄을 만드는 거예요. 착착 이렇게 해요. 그래야 옷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번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가는 요거 잡는 거 있죠. 요걸 북이라고 합니다. 북. 그래서 뭐예요? 빨리 하면 옷감이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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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 그래서 배의 올이 이 북을 지나듯이. 뭐야? 매우 빠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묶으면 이건 세월이 배역이 북 지나듯 빠르게,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배울에 북 지나듯.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즉 세월이 빨리 흐르니까 옛날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내가 이별을 당하는 이유는 늙어서 표현이 제일 많아요. 늙어서 내가 이별을 한다는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설빈화한 동그라미. 설빈화한,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연예인 이름이에요. 되게 많아요. 제자가인, 그래서 한가인, 이런 거 다 미인을, 그래서 설현을 네 글자로 설빈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같은 아름다운 얼굴, 뭐 이런 뜻입니다. 꽃과 같은 얼굴. 설빈화 어디 면목 가증 세목. 면목, 얼굴과 눈이 가증스럽게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면목 가증 세목. 지금 대비가 복일 거예요. 설빈화과 면목 가증. 그래요. 자,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느 님이, 그래요, 날 사랑할 소냐. 그치?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는가. 자, 오른쪽에 적으세요. 이거 자책하는 겁니다. 자책. 스스로 참괴하니 뭐?
창피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원망할 사람이 없다. 내가 늙어서 헤어진 거다 이런 얘기. 그치? 옛날엔 예뻤는데 지금 늙어서. 자, 그 다음 승 갑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에요.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335로 다니는 야유원, 야유원 세모. 자, 요 기생집입니다. 이 야유원은 기생집이고요. 세 사람 세모. 자, 이별의 원인이에요. 세 사람. 질투의 대상입니다. 적어보세요. 이별의 원인, 질투의 대상. 즉, 기생이겠죠.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이 저물 때에 정처 없이 남편은 나가 있어서 백마 금편으로, 백마 타고 금채찍으로. 무슨 얘기야? 화려한 차림으로 이런 뜻입니다. 백마 금편, 화려한 차림으로 어디 머물러 노는가. 다음 페이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쭉 흐르는 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원근을 모른다. 이거 앞에하고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원근이 멀고 가까움이잖아. 앞에서 우리가 지척을 모르는데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자, 거리를 모르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멀고 가까운 거리를 모르는데 소식이야 알겠는가? 모른다. 인연을 끝쳤더라도 생각이 없겠는가? 있다. 얼굴을 못 보면 그립기나 말지. 그립기 물결,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워도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노래 있잖아. 이제 당신은 그립지 않죠. 그 노래 알아요? 보고 싶단 마음도 없죠. 이 노래 알아? 이젠 괜찮은데. 비와 당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잘 부르면 뭐해?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는 애한테 5대 간다니까. 키 크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반어법이죠. 이젠 그립지 않죠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자, 얼굴을 못 보면 그립기나 말지. 12대 길고 길구나. 옛날에는 시간을 2시간씩 묶었어요. 그래서 12대. 그러니까 하루 이런 얘기예요. 김고 길샤, 즉 길기도 길구나. 30일, 한 달 지루하다. 아까 나왔습니다. 옥창의 시문매화 몇 번이나 아까는 피고진고라고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피어진고 가로볼까? 뭐라고요? 세월의 빠른 흐름을 나타냅니다. 무상감. 그렇지. 세월의 흐름이에요. 여기서 매화는 지호절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의 빠른 흐름입니다. 7년 동안 안 왔다 그랬죠, 이놈. 그지, 슬프지. 자, 겨울밤 차고 찰 때에 눈이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에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삼춘 화류 호시절. 삼춘은 여러분들 늦봄을 얘기해요. 봄이 3개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삼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삼춘 추운 겨울에 자, 화류 꽃과 버드나무가 피는, 즉 아름다운 봄, 호시절, 좋은 시절. 그 호자 보세요. 남녀가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거 보여요? 한자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좋을 호자예요. 좋을 호자. 자, 그래서 좋은 시절에, 즉 봄의 좋은 시절에 경치와 자연물이 시름없다. 의미가 없다. 왜? 님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가을달 밤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가 상에서 울 때에. 그러면 실솔 네모 한번 쳐볼래요? 자, 실솔이 울어요. 지금 화자가 울어야 되는데 실솔이 대신 우네요. 감정이입. 그렇지. 긴 한숨 물결, 지는 눈물 물결, 속절없이 근심 걱정이 많구나. 그렇지. 보통 우는 거 의인법. 그래서 학교에서는 귀뚜라미가 울다를 그냥 의인법으로 안 하는 경우도 많아. 많은 게 아니라 좀 있어. 그래서 새가 운다, 이거 우리가 감정이입 의인법으로 많이 보잖아. 새는 뭐야? 지저귀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전체 얘기가 슬픔과 관련되기 때문에 귀뚜라미가 운다,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김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근심 걱정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무슨 얘기야? 죽을 것 같다란 얘기죠.
돌이켜 풀어서 헤아리니 이리하여 어떻게 푸른 등을 돌려놓고 즉 금 가야금이에요. 검은 고라고 보셔도 되고요. 가야금을 비스듬히 안아서 그러니까 옛날에 외롭고 그러면 우리가 저기 어디였죠? 삼인곡에선 전공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악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스듬히 안아서 병년화 한 곡조 그냥 발라드입니다. 병년화 한 곡조를 시름을 쫓아서 섞었하니 무슨 의미예요? 감정을 실어서 연주하니 이런 뜻이겠지, 그지? 연주하니 쇼상야우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소상강 빗소리에 대소리가 섞어도는 듯. 그러니까 소상강에서 비가 막 내리나 봐. 비가 막 내려. 그럼 비가 어디에? 비가 막 내리는데 거기 대나무 잎에 빗소리가 팍팍 이렇게 그지? 이런 게 슬프게 들리나 봐. 소상강 얘기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자 어디 보시냐면 삼인곡에서 겨울 42페이지 봐봐. 선생님 쓸데없이 이런 거 막 찾아요. 어디서 봤는데 그거 막 찾습니다. 삼인곡에서 거기 동사 있죠. 동사 동원 임에 대한 정성과 외로움 겨울 있잖아요. 겨울 찾았어요? 그 겨울 세 번째 줄 보세요. 소상남반이라고 보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소상강 남쪽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면 고전이 훨씬 더 쉬워진다고요. 이해가죠? 소상강.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소상강에서 어제 내가 못 찾고 있냐? 어디냐? 자, 소상야우의 즉 대나무 소리인 듯, 즉 대나무의 빗소리인 듯. 그 다음에 뭐예요? 화표천년의 즉 이별한 학이 우는 듯. 뭐가? 연주 소리가. 이해갑니까? 연주 소리가 빗소리 같고 그리고 이별한 학이 하 이렇게 우는 그치? 어떤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죠. 옥수 여자의 손을 옥수라고 합니다. 옥과 같은 손 여러분들의 손이에요. 하얗잖아요. 그죠? 옥수라고 해요. 여인의 손 그래요. 자 여인의 타는 수단 솜씨 옛소리가 있지만은 즉 옛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남편에게 들려주던 소리. 그쵸? 옛소리가 있지만은 부용장이 적막하니 이제 뭐예요? 집이 적막하니 적막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그치 남편이 없어요. 간장이 간과 장이 그러니까 이걸 내장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그치? 이 간장구곡이 무슨 얘기냐면 이 구곡은 9번 꺾어지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거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냥꾼이 중국의 어떤 사냥꾼이 원숭이 새끼를 죽였어요. 원숭이 새끼를 죽였나? 잘 모르겠네. 죽었나? 원숭이 새끼가 죽었는데 오른쪽에 그러니까 한편에서 그 어미 원숭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시체에서 그래서 죽어 있어가지고 그 엄마의 배를 갈라봤더니 간과 장이 9번이 끊어져 있더라.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슬프다. 그러니까 이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장이 구곡되어서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프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차라리 잠을 들어서 또 뭐 나와야 돼요? 꿈 나와야죠. 차라리 잠에 들어서 꿈에나 님을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이 무슨 일이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 자, 니은다는다 어떻게 해석하라고? 깨우느냐. 그래서 의문형으로 깨우느냐. 그럼 거기 우리가 짐승과 잎 다 세모. 장애물이죠. 내 잠을 깨워서 즉 꿈속의 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니까. 이해가죠?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이 무슨 일이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여기서부터 정말 더 슬퍼집니다. 볼게요. 천상의 견우직녀. 견우직녀 여러분들 혹시 아나요? 견우와 직녀 알아요? 견우직녀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치고 거기 두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대비. 견우직녀는 1년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그죠? 견우직녀 대비. 그 다음에 2번 설화적 인물.
내신에서 설화적 인물을 많이 나와요. 특히 대표적인 게 춘향이와 그다음에 견우직녀가 그 설화적 인물의 예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같이 알아두세요. 즉 천상계 하늘에 견우와 직녀 은하수가 막혔어. 은하수 세모. 어떤 물의 이미지는 많이 어떤 그 장애물의 이미지니까 은하수 때문에 못 만났잖아요.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 7석 1년에 한 번 기약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이런 얘기야. 그렇지?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우리 님은 가신 후에 무슨 약수로 가려졌건데. 약수세모. 약수는 중국의 전설적인 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도구로 가득 찼다 뭐 이렇게 설명한 그 참고서도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약한 물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머리카락조차도 가라앉는 물. 그러니까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물. 됐죠? 그래서 무슨 약수로 가려졌건데 오는지 가는지 소식전차 끊어졌습니까?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는데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은 지나갈 때에, 이때 여러분들 초로 있잖아요. 그 로가 이슬로자예요. 어떤 이미지? 이슬이니까 어떤 이미지야? 사람의 정서로 얘기하면 아까 이슬이 뭐 같아? 여기서 갑자기 순수함을 찾으면 안 돼요. 눈물이죠. 슬픔으로 계속 가야지, 그지? 안 슬픈데? 그래요. 자, 눈물이고요. 자, 맺혀있고, 모은. 자, 여기는 여러분들 그리움의 이미지입니다. 왜냐면, 이 구름이 어디로 가? 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대부의 시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구름은, 이 구름을 통해서, 구름은 님에게 가는데 나는 가지 못하구나.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름은 그리움의 이미지야. 구름이 지나갈 때에 죽님, 자, 죽자, 무슨 죽?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구나. 자, 새소리 동그라미. 감정! 이별. 새소리가 서럽대잖아요. 내가 서러운 거죠. 새소리가 서럽게 들리는 거죠. 그렇지? 알고 보니까 새는 되게 기분 좋은 건데 내가 주관적으로 상관 있게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인 자연부를 주관적으로 끌어와서 나의 정서와 상관 있게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의인법이니까 자, 감정입. 자, 늘 말씀드리죠. 감정입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물과 새. 그래서 감정입 제일 많은 게 물과 새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지만, 즉 많다 하지만 박명수 같은 얼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박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명이 짧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운명이 기구한. 미인 박명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이해하죠. 운명이 기구하다 미인은. 그게 아니라 미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박명.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미인은 여러분들은 오래 사실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아니에요. 자, 박명, 자, 뭐, 운명의 기공, 홍한 동그라미. 홍한은 여성의 어떤, 얼굴을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님의 탓으로 살똥말똥 하여라. 슬프구나.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 교훈과. 전체 내용의 흐름은 이해가 가죠. 그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누앙사도 중요한데, 누앙사는 그냥 통과할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우리 어디 갈 거냐면요. 시집살이 노래 한번 합시다. 그래서 뒤쪽에 다음 시간엔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관동별곡을 한번 끝내면 퍼펙트한 겁니다, 이제. 바로 뒷페이지 있어요. 53페이지. 시집살이 노래. 은근히. 어디? 57쪽부터 64쪽. 맞아요. 엄청납니다. 관동별곡은 보통 평가원에서 한 3번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래서 고전시가의 아주 누굴까요? 관동별곡. 우리가 오늘 배웠던 삼위인국, 송비인국의 작가 정철입니다. 엄청나게 써제 꼈어요.
그래도 내가 늘 얘기하지. 정철이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거고,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조선 때 태어났어 봐. 정철 이상의 글을 썼을 거예요. 할 게 없잖아. 그지? 할 게 없으니까 엄청 써댔을 거야, 아마. 막 써댔을 거야. 자, 갑니다. 시집살이 노래에 민요와 한시를 배울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배울 겁니다. 밑에 우리가 갈래로 내려갈게요. 저 밑으로 내려가 봐. 갈래. 자, 어디로 갈까? 민요입니다. 민요. 그리고 부요라고 있죠. 부요. 이 부요는 아녀자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녀자의 노래. 자, 제목 자체가 딱 시집살이 노래잖아요. 당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의 체험, 이걸 보여줍니다. 자, 작가가 누구예요? 미상이에요. 그죠? 어느 지방? 충남 예산 지방 노래를. 그러니까 얘네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가자.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자, 사음보인데요. 여기 구조 한번 볼까요? 구조? 형님이 온다라는 거. 그죠? 형님 온다, A. 형님 온다, A. 분고개로 뭐? B. 그럼 형님 온다, A. 3번 반복됐네요. 이거 무슨 구조라 그래? AA, BA 구조.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 사음보예요. 사음보. 자, 형님 마중 누가 갈까? 아,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예예 그 말 마라. 아, 시집살이 개집살이. 자, 그럼 그 두 줄 묶어보세요. 그 두 줄 묶어. 형님 형님 시집살이 어때요? 그랬더니 개집살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줄 묶어봐. 자, 이거 뭐죠? 대화한 거예요. 서로 대화한 거예요. 형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야 시집살이 개집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줄 묶고요. 자, 대화입니다. 독백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대화니까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대화적 구성이라고. 화자가 몇? 둘. 그렇죠. 아까 감리원료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체겠죠. 자, 그리고 거기 뭐가 보여요? 아재개가 하나 보이니? 그렇지. 시집살이, 아니 개집살이만이 아재개가 아니고요. 시집살이, 개집살이 이렇게, 그치? 아재개그 보이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라임이라죠. 너무 힙한데? 자, 언어 유희. 그래요. 자, 언어 유희는, 자, 지금 시집살이의 어떤 고단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피식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효과가 뭐예요? 히읗. 해학, 그렇죠. 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학적. 피식 웃게 되는 거. 이렇게. 피식 웃게 되는 거예요. 언어 유희. 자, 그 다음. 이건 노래입니다. 앞밭에는 당추 씹고 뒷밭에는 고추 씹어. 당추가 당나라 고추예요. 둘 다 고추예요. 앞밭에는 당추 씹고 뒷밭에는 고추 씹어. 딱 됐구죠. 고추 당추 맵다 해도 불닭볶음면이 더 맵더라. 자,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해학적이에요, 이런 거. 그지? 시집살이가 더 매워. 둥글둥글 수박 씹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수박 같은 씹기예요. 그러니까 둥글둥글. 자, V표 쳐보세요. 그러니까 수박 씹기가 뭐냐면 요런 밥그릇 알아요, 여러분들? 제사상에만 올라가는 이렇게 끝에만. 이게 툭 치면 이게 대굴대굴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밥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V표. 도리소반 수저놓기는 더 어렵더라. 소반이에요, 소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그 쟁반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도리도리. 그쵸? 아무래도 뭐 여기 뭐 이렇게 깨졌겠죠? 도리도 흔들려요. 그럼 수저도 이렇게 놓기가 더 힘든 거죠. 흔들리고 얘 돌아다니고 막 날리는 거. 그치? 이렇게. 어렵더라. 오리 물을 길어다가 심리가 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리면은 2km니까 여기서 한 부평구청역 정도? 그 정도? 자, 오리물을 길어다가 심리에 방아 찧어다가 9 소태에 풀을 떼고 대가족이네요. 그죠? 예전에 이제 밥을 소태했으니까 12방에 자리를 걷고 외나무 다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 같이 어려우랴. 즉 시아버지가 어려워요. 나뭇잎이 푸르대야 뭐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어머니가 훨씬 더 뭐가 푸른 거야? 시어머니가 뭐 아바타야? 스머프야? 뭐 시어머니 푸르지요? 아니잖아. 뭐야? 서슬이 푸른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거 째려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서슬, 눈빛이 푸른 거야. 이런 거야. 시퍼런 서슬, 이런 느낌. 알겠지? 이제 그런 거야. 시어머니 푸르지요. 자, 시아버니부터, 자, 가로 묶으세요. 시아버니부터 어디까지? 밑으로 하나, 둘, 세 번, 넷. 썩는 셀새까지 가로 닫으세요. 여기는 전체가 열거돼 있고요. 인물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열거, 인물의 특징. 자, 그리고 해학적이에요. 이 정도만. 내신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쓸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느낌만 잡으세요. 이거 나오면 이렇구나. 그러면. 자, 시아버지 호랑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의 어떤 성격의 특징을 던져주고 플러스 접사세가 붙은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 호랑새, 뭐 시방새 뭐 이런 거예요. 자, 시아버지는 호랑새예요. 무슨 뜻일까? 호랑이처럼 무서운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새요, 모습이요. 시어머니 꾸중새예요. 그럼 시어머니 어떤 모습이에요? 꾸중을 많이 하는 모양새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동서 있어요. 동서는 한림새. 한림이 뭐냐면 고자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신은 낱말뜻으로 꼭 나와요. 한림, 고자질하다. 고자질하는 새요. 신우가는 뾰족새예요. 그러면 뭐가 뾰족해? 턱이 뾰족해? 턱으로 막 찍어요? 아니죠. 뭐가 뾰족할까? 그렇지. 성격이 뾰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격이 뾰족한 그런 모양새요. 시아집이 뾰중새요. 이야, 최강입니다. 뾰족 플러스 꾸중이에요. 그지? 뾰족 플러스 꾸중입니다. 자, 남편 하나 미련해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얘 맨날 울어요. 나 하나만 썩는 셀세. 됐죠? 얼마나 힘들면.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 무슨 뜻이에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그리고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게 9년을 살고 나니. 자, 백꽃 같던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백꽃 동그라미, 호박꽃 세모. 백꽃 동그라미. 아까 우리가 설빈환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아까 교원가에서 그런 거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까먹었어 방금. 그렇지. 백꽃 같던 백꽃 세모, 면목가증 세모. 면목가증이네. 이 전화기 때문에 이 뭐야? 호박꽃. 그렇죠? 호박꽃. 호박꽃이 되었구나. 밑에 보세요. 3단 같은 요네머리, 3단 동그라미. 비사리춤 세모. 이거 빗자루를 의미합니다. 빗자루. 머리가 이제 빗자루가 된 거예요. 자, 백옥 같던 요네 손길. 자, 백옥 동그라미 치세요. 오리발 세모. 네, 그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오리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집살이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집살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대비가 중요하겠죠. 대비. 열쇠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느라 다 젖었네. 두퍽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느라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하도 많이 우니까 베갯머리에 연못이 만들어졌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소라는 것 앞에 물수 있죠. 그래서 연못입니다. 연못이 만들어졌네.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가로 묶으세요. 이게 자식입니다.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자식이에요. 쌍쌍이 들어오네. 여기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체념이고요. 이면적으로는 의지예요. 자, 마무리해 볼까요? 오른쪽에다가 자, 표면적으로는 체념이죠. 그 눈물이 연못이 됐고 거기에 자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체념이고요. 자, 이면적으로는 자, 극복 의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눈이죠? 그 여기에 이제 물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죠?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 거죠? 거기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딱 들어왔더니 여기에 자식들이 이렇게 딸 어디? 얘 이불. 그래서 딱 했더니 여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에서 딱 보니까 이게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애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작아가지고. 근데 뭐예요? 그냥 눈에 비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야? 이겨내는 거예요. 자식 보고. 이해가지? 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요.